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조이 갈로가 타자를 포기하고 투수에 도전합니다. 초청 선수 신분으로 화이삭스의 스프링 캠프에 참가했다가 20타수 2안타 1볼넷 11삼진에 그친 후 방출된 갈로는 본인의 SNS에 야구의 다음 단계로서 피칭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갈로에게 투수를 권한 건 보라스 코퍼레이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갈로는 하퍼, 브라이언트와 함께 라스베이거스 트리오로 유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했다가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은 하퍼와 대학에 진학한 후 2순위 지명을 받은 브라이언트만큼은 아니지만 갈로도 고등학교 졸업 후 1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브라이언트는 1992년 1월생, 하퍼는 1992년 10월생, 갈로는 1993년 11월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뛰면서 친해진 셋은 모두 보라스와 계약합니다. 고교 시절 569타석 67홈런으로 네바다주 신기록을 세운 갈로는 2015년 BA 랭킹에서 6위에 오릅니다. 당시 탑10을 빠르게 살펴보면 1위 브라이언트, 2위 벅스턴, 3위 러셀, 4위 코레아, 5위 시거, 6위 갈로, 7위 지올리토, 8위 피더슨, 9위 린도어, 10위가 훌리오 우리아스였습니다. 텍사스가 애지중지한 갈로는 풀타임 첫 해인 2017년 최초로 100개 미만의 안타를 기록한 40홈런 타자가 됩니다. 갈로는 94개의 안타를 쳤는데 41개가 홈런이었습니다. 단타보다 홈런이 더 많은 것도 2001년 본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갈로는 2017년 시즌에 앞서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교체했고 보라스가 제공한 스포츠 심리학자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타율이 낮고 삼진이 많았지만 볼넷과 홈런이 많았기 때문에 애덤던의 후계자가 됩니다. 3루수였다가 우익수가 된 갈로는 나중에 골드글러브 2개를 따낼 정도로 수비도 뛰어났습니다. 갈로는 시즌이 끝나고 같은 보라스 고객인 벨린저와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란히 망합니다. 갈로는 2018년에도 40개의 홈런을 치지만 공격의 내실은 나빠집니다. 갈로는 오픈 스탠스의 폭을 줄였고 MVP에 도전하겠다는 출사표를 냅니다. 2019년 갈로는 전반기를 타율 2할 7푼 5리, 출루율 4할 1푼 7리, 장타율 643, OPS 1.060으로 끝내 정말 MVP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를 시작하자마자 6구골 골절을 당해 시즌을 마감합니다. 2019년을 정점으로 갈로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약간의 반등을 보이자 텍사스는 갈로를 양키스로 트레이드합니다. 당시 텍사스가 받은 4명 중 조시 스미스와 에지케일 듀라는 지금도 텍사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에서 갈로는 바닥을 찍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갈로는 뉴욕에서 뛴 1년 동안 외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뉴욕의 분위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갈로는 오프시즌 지역 행사에 하퍼와 브라이언트만 초대되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2022년 마감 시한 때 뜬금없는 이적 소식이 발표됩니다. 양키스에서 땅을 파고 있던 갈로를 다저스가 데려간 거였습니다. 이때 로버츠 감독은 우리 기술진이 갈로를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갈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2023년 갈로는 미네소타와 1년 1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미네소타는 코치들이 달라붙어 메카닉을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하지만 반등은 없었습니다. 갈로는 그 사이 인저리 프론이 됐고 지난해 워싱턴과 1년 500만 달러에 계약했지만 탱킹팀인 워싱턴에서도 반등에 실패합니다. 이에 초청 선수 신분으로 화이삭스의 캠프에 참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익수로서 최고의 어깨를 자랑한 갈로는 고교 시절 노히터의 경험이 있고 100마일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마이너리거 출신이면서 지안비의 아카데미에서 피칭 인스트럭터였던 아버지는 갈로가 투수가 되기를 바랐지만 갈로는 두 형처럼 홈런을 치고 싶었습니다. 야수가 투수로 전환해 성공한 사례는 꽤 많습니다. 디그롬은 대학 2학년까지 유격수였습니다. 그레인키는 로열스가 투수로 지명했는데 유격수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첫 훈련에서 실책을 한 후 유격수 글러브를 버립니다. 마리아노 리베라와 트레버 호프먼도 원래는 유격수였습니다. 2차 대전 참전으로 3년을 날리고 돌아온 밤 레먼은 수비가 뛰어난 중견수였습니다. 결정적인 호수비로 바펠로의 노히터를 도운 적도 있었습니다.
1946년에 투웨이를 한 레먼은 94이닝과 99타석을 소화하지만 투수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듬해 인디언스는 레먼을 투수로 전환시켰고 26세 시즌부터 35세 시즌까지 197승을 올린 레먼은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토론토의 유일한 노히터 투수이자 통산 176승 투수인 데이브 스티브도 20살 때 투수가 됐고 WBC에 포수로 참가했다가 마이너에서 투수가 된 켈리 젠슨, 22살 때 유격수에서 투수가 돼 통산 377세이브를 한 조 네이선 등 성공적인 투수 전환 사례는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투수 전환에 성공한 경우는 가장 늦었던 레먼이 25세였을 정도로 모두 어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앤서니 고스가 5년 만에 투수로 돌아와 30세인 아이로 데뷔했지만 32이닝을 던지는데 그쳤습니다. 30세 시즌이었던 지난해 7월 양키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투수에 도전했던 브렛 필립스는 싱글A 데뷔전에서 5타자를 상대로 2피안타 3사사구를 기록한 것이 마지막 등판이 됐습니다. 야수로 등판했을 때 꽤 인상적인 피칭을 했던 찰리 컬버슨도 지난해 투수 변신에 도전했지만 한 경기 1이닝 무실점 후 애틀란타 캠프에서 방출을 당하자 은퇴를 선언합니다. 얼마 전 타일러 네이킨이 투수 변신을 선언했지만 33세인 네이킨과 31세인 갈로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갈로는 어깨가 워낙 좋고 피지컬도 훌륭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팀과 가진 평가전 2경기에서 요미우리 도고 슈세이와 한신 사이키 히로토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6명의 1점대 투수가 나온 일본에서 사이키는 ERA 3위, 도구는 6위였지만 도구가 다저스를 상대로 생애 첫 한 이닝 3피 홈런과 함께 6이닝 6피안타 5실점에 그친 반면 역시 다저스를 상대한 사이키는 5이닝 7K 1피안타 무실점에 16개의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9위 면에서도 차이가 난 둘은 도고의 90.8마일 포심이 회전수가 평균 2331회였던 반면 사이키는 93.4마일 포심이 2617회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일본 공인구를 쓴 기록이지만 이마나가의 높은 회전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유지되는 걸 보면 사이키에 대한 MLB 팀들의 관심이 폭발할 전망입니다. 고베 출신으로 후지나미가 우상이었던 사이키는 2020년에 토미존을 받았고 복귀 후 구속이 더 빨라집니다. 포심의 구종 가치는 지난해 NPB 1위였습니다. 다저스는 미국에서 감기에 걸린 배치에 개막전 출장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민할 예정입니다. 쿠쿠다스, 루이스는 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7년 1순위 지명자이자 미네소타의 핵심 선수인 루이스는 WRC 플러스가 통산 128에 달하지만 3년 동안 152경기 출장에 그쳤습니다. 개막전 선발 투수는 속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로열스는 콜 레긴스, 휴스턴은 프람버 발데스, 카디널스는 소니 그레이, 콜로라도는 카일 프리랜드, 화이삭스는 숀 버크를 선발로 냅니다. 버크는 통산 4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스트라이더는 내일 첫 시범경기 등판에 나섭니다. 휴스턴은 카일 터커의 유산인 캠 스미스가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터커는 시범경기에 이어 일본에서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